전국에 계신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공무원 합격 내비게이션 합격영어 안성현입니다. 철저한 기출 분석을 통한 시험에 나오는 문법만 딱 공무원 영어 기출 문법 패턴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도 시험에 나오는 것만 딱 나오고 안 나오는 건 안 나오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것만 딱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건 전치사 by와 전치사 with 비교라는 토픽인데 중요도는 C급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전치사 by는 다음에 수송 전달을 나타내는 수단 명사랑 결합을 하고요. 그리고 전치사 with는 도구 수단을 나타내는 명사랑 결합합니다. 그러니까 전치사 by를 쓸 거냐, 전치사 with를 쓸 거냐를 물어볼 텐데 by를 쓸지 with를 쓸지는 다음에 오는 명사가 수송 전달 수단을 나타내는 명사냐 아니면 도구를 나타내는 수단 명사냐 따져보고 전치사 by와 with를 결정하시면 되겠죠. 그럼 구체적으로 실전 기출된 문장을 통해서 토픽을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2012년 국가직구급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을 고르라고 한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문장을 봤을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뭐죠? 그렇죠. 네, 지금 전치사 by 다음에 브릭이라는 명사가 온 거죠. 브릭은 벽돌을 나타내요. 그러면 smash a window, 창문을 깼는데 뭐로 깬 겁니까? 그렇지, 벽돌로 깬 거지. 근데 벽돌이라는 것은 수송을 나타내지는 않겠죠. 그래서 벽돌은 창문을 깨기 위한 도구 수단이기 때문에 도구 수단 나왔을 때는 전치사 by를 쓰는 게 아니라 with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with a brick으로 고쳐야 된다는 거죠. 벽돌을 도구로서 smash a window, 창문을 깼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 겁니다. 자, 다음 토픽은 전치사 during과 접속사 while의 비교인데요. 중요도는 B급이죠. 이것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during은 전치사로 다음에 위치하는 명사랑 결합하여 부사구를 형성하고 뭐뭐하는 동안이라는 의미를 나타내요. 그리고 while은 부사절 접속사로 다음에 주어 동사랑 결합하여 하나의 부사절을 형성하고 뭐뭐하는 동안이라는 의미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during과 while은 뭐뭐하는 동안이라는 의미는 동일해요. 하지만 during은 전치사기 때문에 다음에 명사랑 결합해야 되고 while은 부사절 접속사기 때문에 주어 동사랑 결합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during이냐 while이냐를 물어볼 겁니다. 그럼 다음에 명사가 왔으면 during이라 주어 동사랑 왔으면 while을 결정하시는 게 핵심이죠. 그럼 구체적인 기출문제 적용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12년 서울시 9급입니다. 다음 밑줄 진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죠. 우리가 이 문장을 봤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죠? 그렇죠. while이 왔기 때문에 접속사 while이냐 전치사 during이냐를 물어보는 게 핵심이겠죠. 다음에 명사가 나왔다면 전치사 during을, 주어 동사가 나왔다면 접속사 while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which부터 문장 끝까지는 which가 이끄는 형용사 절이에요. 그럼 결국은 while이랑 결합되는 건 this time이라는 명사밖에 없죠. 근데 while은 접속사기 때문에 명사랑 결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접속사 while을 에러 처리하고 전치사 during으로 다음에 오는 this time이라는 시간 명사랑 결합하여 뭐뭐하는 동안을 나타내야 어법상 맞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네, 실전 기출 문제 두 번째 문제 볼게요. 2010년 지방직구급 문제죠.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 문장도 우리가 제일 먼저 봤을 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while이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during이냐 while이냐를 물어볼 겁니다. 명사랑 결합되면 전치사 during, 주어 동사랑 결합하면 부사절 접속사 while인 거죠. 그래서
봤더니 while 뒤쪽에 it was standing이라는 주어 동사가 왔어요. 그러니까 부사절 접속사 while이랑 결합시키는 게 맞는 거죠. 이 자리에 전치사 during이 들어오면 에라 처리가 되는 겁니다. 시간 부사절 접속사 while이 다음에 오는 주어 동사 it was standing이랑 결합해서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부사절을 형성한 문장입니다. 네, 다음 토픽은 after과 afterward를 비교하는 토픽인데요. 중요도는 C급입니다. 그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after는 전치사로 다음에 오는 명사랑 결합하여 뭐뭐 뒤에 뭐뭐 후에 라는 부사구를 형성할 수도 있고요. after는 부사절 접속사도 있기 때문에 주어 동사랑 결합해서 뭐뭐 한 후에라는 부사절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after는 전치사도 있고 부사절 접속사도 있기 때문에 명사랑도 결합할 수 있고 주어 동사랑도 결합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afterward는 자체가 부사 단어예요. 그래서 부사 단어이기 때문에 afterward 자체가 뒤에 나중에라고 문장에서 활용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afterward는 뒤에 명사랑 주어 동사가 결합될 수가 없는 거죠. 다음에 명사랑 주어 동사랑 결합된다면 전치사나 부사절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after를 쓰면 되고 혼자서 나중에 후에 라는 뜻을 나타내고 싶다면 부사 단어 afterward를 쓰면 되는 거겠죠. 그럼 실전 기출 문제로 적용 한번 해볼게요. 자, 2010년 지방직 9급이었습니다. 다음 문장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죠. 그럼 이 문장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뭐죠? 그렇지. afterwards가 왔다는 거지. 그럼 afterward냐, after이냐 이거를 이제 묻는 거겠죠. 근데 다음에 누가 왔어요? we left라는 주어 동사가 왔기 때문에 부사 단어 afterwards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주어 동사랑 결합하는 것은 부사절 접속사가 돼야 되니까 부사절 접속사 after로 다음에 오는 주어 동사 we left랑 결합해서 하나의 부사절을 형성하게 하면 되겠죠. 네, 다음은 양보 전치사와 양보 부사절 접속사의 비교입니다. 중요도는 S급이죠. 그러니까 전치사 토픽에서 한 문제를 낸다면 제일 우선순위가 높은 게 바로 양보 전치사와 양보 부사절 접속사의 비교, 바로 이 토픽입니다. 기출도 굉장히 많이 됐고요. 앞으로도 기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해야 될 필수 토픽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양보 전치사인 despite랑 in spite of는요, 다음에 명사랑 결합하여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부사구를 형성하고요. though, even though, althouggh는 양보 부사절 접속사로서 다음에 오는 주어 동사랑 결합해서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부사절을 형성하는 거죠. 그럼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양보 전치사 despite, in spite of냐 아니면 양보 부사절 접속사 though, even though, although냐 이걸 물어보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명사랑 결합됐다면 양보 전치사 despite와 in spite of를 쓰면 되고 주어 동사랑 결합됐다면 though, although, even though인 양보 부사절 접속사랑 결합하면 되겠죠. 그럼 구체적인 기출 문제를 통해서 토픽을 적용해 볼게요. 2016년 교행직 9급입니다. 그럼 이 문장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뭐죠? 그렇죠. 여기에 althouggh가 왔다라는 거죠. although는 양보 부사절 접속사니까 다음에 주어 동사랑 결합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뭐 왔는지 봤더니 명사 단어 the fact 다음에 that부터 lieves까지는 fact의 동격의 대시입니다. 즉 that부터 lieves까지는 수식어구죠. 그래놓고 it has라는 주어 동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상 although랑 결합된 거는 the fact라는 명사 단어밖에 없죠. 그렇지만 although는 양보를 나타내는 부사절이기 때문에 명사 단어 the fact와 결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lthough를 뭘로 고쳐야 돼요? 양보 전치사 despite로 고치고 다음에 오는 명사 the fact랑 결합해서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양보 부사구를 형성해야 맞는 겁니다.
네, 두 번째 기출 문제를 볼게요. 2015년 국가직 9급이죠.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문장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뭐죠? 그렇죠. despite가 왔다는 거죠. despite는 양보 전치사니까 다음에 명사랑 결합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뭐 왔는지 봤더니 searching이라는 동명사가 왔죠. 동명사라는 것은 동사가 명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동사가 명사로 바뀌는 searching이라는 동명사도 명사인 거죠. 그러니까 양보 전치사 despite와 동사가 명사로 바뀐 동명사 searching을 결합시켜서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양보 부사 구를 형성하면 되겠죠. 이 자리에 만약 양보 부사절 접속사 though, although, even though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에라 처리가 되는 겁니다. 네, 실전 기출 문제 세 번째 한번 볼게요. 2016년 국가직 7급입니다. 이 문장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그렇죠. even though가 들어왔다는 거죠. even though는 양보를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니까 다음에 주어 동사랑 결합하면 맞는 거고 명사랑 결합하면 에라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왔던 걸 봤더니 Tom is라는 주어 동사가 왔죠. 그러면 주어 동사랑 결합될 수 있는 건 양보 부사절 접속사고 even though는 양보 부사절 접속사니까 다음에 오는 주어 동사 Tim is랑 결합해서 even though부터 friends까지가 양보 부사절을 형성하면 되는 거죠. 네, 네 번째 기출 문제입니다. 2016년 사복직 9급입니다. 우리말을 영어로 가장 잘 옮긴 것은? 하고 물었어요. 그럼 이 문장에서도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양보 전치사 despite가 왔다라는 거죠. despite는 양보 전치사니까 다음에 명사랑 결합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왔던 거 보니까 all the mistake 명사 다음에요. which부터 made까지가 사명식 동사 make의 목적어가 빈, 즉 which가 사명식 동사 make의 목적어를 대신받고 앞에 오는 선행명사 all the mistake 수식하는 형용사 절이에요. 그리고 콤마 찍고 he trusted는 주어 동사가 왔으니까 결국 양보 전치사 despite는 다음에 오는 명사 all the mistake랑 결합해서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양보 부사 구를 형성한 게 맞는 거죠. 네, 다섯 번째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2016년 지방직 7급 문제고요.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럼 이 문장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뭐죠? 그렇죠. although가 양보 부사절 이끄는 양보 부사절 접속사로 왔다는 거죠. 그럼 although 다음에는 주어 동사랑 결합해서 하나의 양보 부사절을 형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although 다음에 뭐가 왔는지 봤더니 diabetes is라는 주어 동사가 왔죠. 네, 양보 부사절 접속사 although는 다음에 위치하는 주어 동사 diabetes is랑 결합해서 양보 부사절을 형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전 기출 문제를 통해서 봤겠지만 양보 전치사냐 양보 부사절 접속사냐를 물어보는 토픽은 시험 문제도 많이 나왔고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치사 토픽 공부할 때는 항상 1순위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토픽 볼게요. 전치사 beside와 전치사 besides 비교하는 토픽인데 중요도는 B급이에요. 예, 그렇게 중요한 토픽은 아니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beside라는 것은 하나의 전치사로 다음에 명사랑 결합해서 하나의 부사구를 형성하고 뭐뭐 옆에라는 의미를 나타내요. 그리고 besides라는 녀석은 얘도 전치사죠. 그럼 besides라는 전치사도 다음에 명사랑 결합해서 부사구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차이는 뭐예요? beside와 besides 모두 전치사기 때문에 명사랑 결합해서 부사구를 형성하지만 해석이 다른 거죠. beside는 명사랑 결합하면 뭐뭐 옆에라는 어떤 공간적 의미를 나타내고요. besides란 전치사로 명사랑 결합하면 뭐뭐 이외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 옆이다 이러면 전치사 beside를
네,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뭐뭐 이외라고 해석되면 전치사 besides,를 네, 써시면 되겠죠. 그래서 해석을 반드시 해보고 네, 그 의미상 맞는 전치사를 고르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실전 기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2012년 지방직 9급이죠. 어법상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럼 이 문장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뭐죠? 그렇죠. 전치사 beside가 왔다는 거죠. 그러면 beside냐, besides냐를 물을 텐데 둘 다 전치사기 때문에 명사랑 결합해요. 그리고 부사구를 형성한다 그랬죠. 둘 다 전명구, 부사구를 형성하기 때문에 구조상 똑같습니다. 근데 어떤 차이가 있다 했어요? 해석상의 차이가 있다 했죠. 뭐뭐 옆에라면 전치사 beside, 뭐뭐 이외에라는 뜻이라면 besides를 써야 돼요. 리터러처는 문학이라는 명사니까 만약 beside라는 전치사가 네, 문학이라는 명사 리터러처랑 결합하면 어떻게 해석돼요? 문학 옆에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근데 문학이라는 것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그럼 문학 앞인지 뒤인지 옆인지 알 수가 없겠죠. 그러면 뭐뭐 옆에라는 의미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터러처리라는 문학이라는 명사는 전치사 besides라는 전치사랑 결합해서 하나의 부사구를 형성하고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문학 이외에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게 맞겠죠. Besides literature, 문학 이외에 we have to study, 우리는 학습해야만 합니다. History and philosophy, 그죠? 역사와 철학을 공부해야 한다. 그러니까 문학 공부해야 되고 문학 이외에도 별도로 역사와 철학까지 공부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뭐뭐 옆에라는 공간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전치사 beside가 아니라 뭐뭐 이외에라는 부가 첨가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전치사 besides로 고치는 문제였습니다. 네, 다음은요. 전치사 during과 전치사 for의 비교인데 중요도는 B급이에요. 얘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치사 during은 다음에 특정 기간 명사랑 결합해서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요. 전치사 for은 다음에 불특정 기간 명사랑 결합해서 뭐뭐 동안이라는 뜻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during과 for 모두 전치사고 다음에 기간 명사랑 결합해서 뭐뭐 동안이라는 의미가 같죠. 그럼 차이는 뭐예요? during 다음에는 특정 기간, for 다음에는 불특정 기간이 온다라는 게 차이인데 어떤 게 특정 기간이고 어떤 게 불특정 기간이죠? 그걸 알아야 구분할 수가 있겠죠. 특정 기간이라는 것은 시작 시점과 끝나는 시점이 딱 정해진 기간을 특정 기간이라 그러고요. 불특정 기간이라는 건 언제 시작했고 언제 끝났는지가 불명확하면 불특정 기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글로 이렇게 설명하려니까 이해가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좀 더 의미를 확실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기출 문제입니다. 2010년 국가직 7급이죠.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럼 이 문장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뭐죠? 그렇죠. during이 왔다는 거죠. 물론 during이 오면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다시피 during이냐 while이냐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겁니다. during과 while의 차이는 뭐예요? during은 전치사니까 명사랑 결합하고 while은 부사절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랑 결합한다. 그럼 during 다음에 his 출입은 명사기 때문에 당연히 부사절 접속사 while은 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during을 결정할 수는 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치사 for과 전치사 during을 또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전치사기 때문에 명사랑 결합하고 부사구를 형성한다. 그럼 차이는 뭐냐? his 출입이 특정 기간이냐 불특정 기간이냐. 그게 이제 핵심이겠죠. his 출입, 그의 여행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행이라는 것은 수송도 예약해야 될 거고 숙박시설도 예약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 출발해서 언제 끝마치겠다라는 명확한 시간적 개념이 있어야 되죠. 아무 때나 출발하고 아무 때나 돌아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여행은 1박 2일이면 1박 2일, 2박 3일이면 2박 3일, 여행 시작과 여행의 끝이 딱 정해진 특정 기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정 기간이 왔기 때문에 불특정 기간과 결합되는 폴이 아니라 특정 기간과 결합되는 듀링을 써서 뭐뭐 하는 동안이라고 나타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자, 두 번째 기출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011년 법원 직후급 문제고요.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바르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럼 이 문장에서도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뭐죠? 그렇죠. 네, 듀링이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듀링이냐 while이냐부터 먼저 살펴보면 네, World War II라는 명사가 왔기 때문에 부사절 접속사 while은 사용할 수가 없죠. 그럼 for냐 during이냐를 봐야 될 거예요. 자, World War II 하면 세계 2차 대전인데 세계 2차 대전을 검색해 보시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의 딱 정해진 기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특정 기간이 왔기 때문에 당연히 전치사 for를 쓰는 게 아니라 전치사 during으로 특정 기간 결합해서 뭐뭐 동안이라고 나타내는 게 맞죠. 세 번째 기출문제입니다. 2016년 서울시 9급이죠.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럼 이 문장을 봤어도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뭐죠? 듀링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듀링과 while을 구분해 봐야 됩니다. 듀링 뒤쪽에 the 1940s라고 시간명사가 왔기 때문에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 while은 여기에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다음으로 봐야 될 게 뭐죠? 그렇죠. 폴이냐 듀링이냐를 물어봐야 될 겁니다. 1940년대라는 뜻인데요. 1940년대라는 말은 1941년부터 뭐 1949년 뭐 이렇게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뭐 연대는 뭐 80년대, 90년대 딱 시작점과 끝점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특정 기간이기 때문에 불특정 기간과 결합되는 폴을 쓰는 게 아니라 특정 기간 명사랑 결합되는 네, 전치사 듀링과 결합을 해서 1940년대라는 기간 동안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다 이거죠. 네, 다음은 전치사 because와 전치사 because of와 네, 접속사 because의 비교를 한번 볼게요. 중요도는 A급입니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해야 되죠. 자, 전치사 because of는 다음에 명사랑 결합해서 뭐뭐 때문에라는 이유 부사구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because는 네,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로 주어 동사랑 결합해요. 이유 부사절을 형성하죠. 그럼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전치사 because of냐 부사절 접속사 because냐를 물어볼 텐데 다음에 명사가 왔으면 전치사 because of를 주어 동사가 왔다면 부사절 접속사 because랑 결합하면 되겠죠. 구체적으로 기출문제를 통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국가직 9급이죠.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에 표현이 어법상 부적절한 것을 고르라 했습니다. 그럼 이 문장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뭐죠? 그렇죠. because of가 왔다는 거죠. 그럼 전치사 because of냐 부사절 접속사냐 because냐를 물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뭐랑 결합됐는지를 봤더니 unadvised라는 명사랑 결합돼 있죠. 명사랑 결합되는 건 because라는 버축사가 아니라 because of라는 전치사가 돼야 되니까 네, 맞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유 전치사 because of가 다음에 오는 명사 unadvised랑 네, 결합이 돼서 하나의 이유 네, 부사구를 형성하는 거죠. 그 조언 때문에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실전 기출 문제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2011년 법원 직후급 문제죠. 다음 글에서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럼 이 문장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뭐죠? 그죠? because가 왔다라는 거죠. 그럼 전치사 because of냐 네, 부사절 접속사 because냐를 물을 텐데 다음에 누구랑 결합됐어요? they get 주어 동사랑 결합됐기 때문에 이유 전치사 because of가 쓰이면 에라 처리가 됩니다. 네, 이유 부사절 접속사 because가 다음에 오는 주어 동사랑 결합해서 뭐뭐 때문에라는 네, 이유 부사절을 형성하는 거죠. 네, 실전 기출 문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2011년 국가직 9급 문제죠. 다음 중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럼 이 문장에서도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뭐죠? 그렇죠. because가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유 전치사 because of냐, 이유 부사절 접속사 because냐를 묻는 겁니다. 다음에 뭐가 왔어요? I ran out of라는 주어 동사가 왔으니까 여기에 이유 전치사 because of가 오면 에라 처리가 되는 거죠. 이유 부사절 접속사 because가 다음에 오는 주어 동사인 I ran out of라는 주어 동사랑 결합해서 하나의 이유 부사절을 형성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은 전치사 기본이라는 토픽인데요. 중요도는 B급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가벼운 몸으로 보시면 되고, 그 전치사 기본용법은 굉장히 고난도 토픽입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다가 혹시나 어렵거나 아니면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돼요. 자, 기본이라는 것은 하나의 전치사로서 명사랑 결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이라는 전치사는 다음에 명사절 접속사 대시 생략 가능한 주어 동사, 그러니까 대시근은 명사절이겠죠. 대시근은 명사절이랑도 결합할 수 있는데 기본 다음에 대시근은 명사절이 왔을 때 명사접사 대시 생략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다음에는 명사랑 결합될 수도 있고요. 기본 다음에는 주어 동사랑도 결합될 수 있다라는 그 예외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선은 시험에 잘 안 나오고 나오면 고난도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토픽은 아니다 말씀드립니다. 그럼 실전 기출 문제를 통해서 적용 한번 해볼게요. 자, 2006년 국가직 7급이죠. 다음 밑줄 진 부분의 의미를 우리말로 가장 잘 표현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문장에서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뭐죠? 네, 기분이 왔다는 거죠. 기분은 전치사로 다음에 명사랑 결합할 수도 있고 명사접사 대시 생략된 주어 동사랑도 결합될 수 있다 있죠. 원래 여러분 시험에는 이 대시라는 게 없어요. 기분 다음에 they don't realize라는 주어 동사만 왔는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that을 써넣어 준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 that은 없다. 그럼 기분 다음에 지금 사실상은 뭐가 온 거예요? they don't realize라는 주어 동사가 왔죠. 이렇게 기분 다음에 주어 동사가 왔을 때는 앞에 명사조사 대시 생략된 명사절이랑 기분이 결합됐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실전 기출 문제 두 번째입니다. 2006년 경기 9급이죠.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럼 이 문장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뭐죠? 그렇죠. 기본이 왔다라는 거죠. 기본은 전치사로서 명사랑 결합할 수도 있고 대시 생략 가능한 주어 동사랑도 결합될 수 있죠. 네, 이번에는 기본 다음에 뭐가 왔어요? 또 existing situation이라는 명사랑 결합한 전치사 기본이에요. 그래서 기본부터 situation까지가 부사구가 되는 거고 콤마 찍고 다음에 오는 we have가 주어 동사가 되는 거죠. 이해가셨죠? 네, 마지막 토픽입니다. 전치사 in case of와 그리고 전치사 in the case of의 비교. 이 토픽 중요성은 C급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게요. 그래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in case of라는 전치사와 in the case of라는 전치사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럼 차이는 뭐예요? 지금 얼핏 보면 얘는 더가 없고 얘는 case 앞에 더가 있다라는 거죠. 더는 정관사라는 건데 딱 정해진 명사 앞에만 더를 붙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in case of는 case 앞에 더가 없기 때문에 이 case, 경우라는 뜻인데 어떤 경우겠어요? 불특정한 경우, 불명확한 경우가 다음에 오는 거죠. 불확실하고 불명확한 경우 명사가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in the case of는 case 앞에 정관사 더를 딱 붙였으니까 어떤 경우가 오겠어요? 딱 정해진 경우,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일반적인 경우 명사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in case of라는 전치사와 in the case of라는 전치사는 다음에 명사가 어떤 경우가 오느냐가 다른데 정관사 더가 없는 in case of는 딱 정해지지 않은 불확실하고 불명확 경우 명사가 오고
in the case of에 case 앞에 더가 붙었으니까 당연히 in the case of 다음에 오는 경우 명사는 딱 정해진 경우, 즉 구체적이고 일반적 경우 명사가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럼 구체적인 기출문장을 통해서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2005년 국가직후급 문제입니다.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의 표현이 어법상 부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럼 이 문장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뭐죠? 그렇죠. 전치사 in the case of가 왔다라는 거죠. 그럼 뭐 묻겠어요? in the case of냐, in case of냐를 묻겠죠. 그럼 다음에 오는 이 경우 명사가 만약 딱 정해진 구체적이고 일반적인 경우라면 정관사 더를 붙이는 in the case of가 되는 거고, 다음에 오는 명사가 불특정하고 불확실한 경우 명사라면 정관사 더가 없는 in case of라는 전치사를 사용하면 되죠. 그래서 다음에 봤더니 어떤 명사가 왔어요? rain이라는 명사가 왔죠. rain은 비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가 언제 올지 구체적이고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입니까? 아니죠. 비가 언제 올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경우라는 것은 아무도 알 수 없는 불특정하고 불명확한 경우이기 때문에 정관사 딱 정해진 거 앞에 붙이는 정관사 더가 들어간 in the case of라는 전치사랑 불특정한 경우인 rain은 결합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불특정하고 불명확한 경우 명사 rain은 불특정한 경우 명사랑 결합하는 in case of라는 전치사랑 결합해서 부사구를 형성해야 된다는 거죠. 어때요? 그냥 외우는 것보다는 정관사 더를 활용해서 문제에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얘가 두 번 다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희소하기 때문에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 된다는 사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전치사 수업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항상 강조드렸죠. 수업 자체보다 중요한 건 수업 후에 복습이다. 수업 들을 때는 이해되는 것도 수업 마치고 나서 혼자 복습하게 될 때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수업 듣는 것만 학습이 아니라 수업 듣고 나서 혼자 복습할 때 되어야만 학습이 이루어진 거고, 그 학습이 이루어져야만 여러분들의 문제를 접했을 때 여러분들이 문제에 토픽 적용을 해서 점수로 획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동영상 강의 후에 복습을 하시고, 혹시나 복습 후에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려운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다음 카페 리베르타에 검색하고 가입해 주셔서 질의응답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한 번 더 꼼꼼하고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